안녕하세요. 뇌는 정말 복잡하죠. 뭐랄까, 수많은 뉴런들이 동시에 막 활동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앞의 자극을 딱 알아차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순간에요. 그럴 때 그 많은 활동 속에서 정말 핵심적인 패턴만, 그것만 쑥 뽑아낼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겁니다. 미키오 아오이와 조나단 필로우의 논문인데요. 모델 기반 표적 차원 축소, 영어로는 MBTDR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법들이 가진 좀 아쉬운 점들을 넘어서 훨씬 정확하고 또 유연하게 뇌활동을 분석하려는 시도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우선 표적 차원 축소라는 말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음, 엄청나게 많은 뇌활동 데이터 덩어리 안에서요.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변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극의 강도라든지 동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같은 거요. 그런 거랑 관련 있는 핵심 신호,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차원의 패턴을 찾는 걸 말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시끄러운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서 바이올린 소리만 딱 분리해서 듣는 느낌? 그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기존에도 사실 비슷한 기법들이 있었어요. DPCA라던가 TDR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제약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DPCA는 실험의 모든 조건에서 또 모든 뉴런의 데이터가 빠짐없이 다 있어야 한다. 이런 좀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고요. TDR 같은 경우는 변수 하나당 활동 패턴 차원을 딱 하나만 찾았어요. 근데 실제 뇌활동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여러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현실의 데이터는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할 MBTDR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접근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핵심 아이디어를 보니까 특정 과제 변수, 논문에선 task variable이라고 부르던데요. 그거랑 연관된 복잡한 뇌활동 패턴 행렬, 이걸 BP라고 하면요. 이걸 적외수분의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중요한 기저함수, SP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활동 모양 같은 거겠죠. 그리고 각 뉴런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가중치, WP. 이 둘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BP equal WP, SP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기본 골격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분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델 기반 접근 방식은 각 과제 변수, 그러니까 BP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차원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저함수의 개수, RP 값이죠. 이걸 데이터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제 정보는 몇 차원의 패턴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찾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델이 알아서 적절한 복잡도를 찾아준다? 그렇죠. 너무 단순화시키지도 않고 또 불필요하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고요. 논문에서는 AIC 같은 통계적 정보 기준을 써서 이 최적의 차원수를 좀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방법, 탐욕 알고리즘 같은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로 기존 방법들이랑 비교했을 때 성능은 어땠나요?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게 궁금하네요. 네, 논문에서 그 부분을 상세히 다뤘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MBTDR은 특히 MML이라는 좀 더 안정적인 추정 방식을 썼을 때요. 기존의 다른 방법들, SVD 기반 회귀나 바일리니얼 최적화, DPCA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숨겨진 실제 패턴을 찾아냈어요. 다시 말하면 파라메터 추정 오류, MSE라고 하죠. 그게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와, 그렇군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 더 강점을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상황들이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가 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실험 반복 횟수가 적다거나 할 때요. 그리고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도 강했고요. 실제 신경 데이터가 보이는 그런 불규칙한 발화 패턴, 포화성 노이즈 음경을 모세했을 때도 성능이 좋았습니다. 아, 포화성 노이즈에서도요. 네. 심지어 더 흥미로운 건 일부 뉴런 데이터가 중간중간 빠져있는 경우 있잖아요. 실험하다 보면 흔히 생기는 일인데 이런 불안전한 데이터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실제 패턴이란 그 차원수를 잘 찾아냈다고 합니다. 와, 데이터가 좀 안 좋거나 빠진 게 있어도 잘 돌아간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데요. 그렇죠.
연구자들이 정말 반길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MBTDR은 단순히 뇌 활동이 특정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즉 인코딩하는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모델 구조 안에서 새로운 뇌 활동 데이터를 딱 보고 거꾸로 원래 실험 변수가 뭐였을지 추론하는 것, 즉 디코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뇌활동 패턴을 분석하는 거랑 그걸로 뭔가를 예측하는 걸 하나의 틀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게 다른 기법들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히 통합적인 접근인 거죠. 또 한 가지 시사점은요. 우리가 보통 뇌활동 볼 때 평균 활동률 그래프, PSTH라고 하죠. 이걸 많이 보는데 어쩌면 이것만으로는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다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MBDR 모델에 파악하는 정보, 수학적으로는 충분 통계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 평균 활동률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통계적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정보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살펴본 MBTDR이라는 기법은 복잡한 뇌활동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정보, 특정 과제와 관련된 핵심 패턴을 분리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기존 방법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유연하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노이즈가 많거나 심지어 일부 누락된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모델 기반 접근법은 단순히 어떤 패턴이 있더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의 본질적인 차원이 몇 개인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개배합니다. 자,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뇌활동을 점점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지나 의사결정, 또 기억 같은 아주 복잡한 정신활동의 비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놀라운 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